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왜 시장에서 6.27 대책의 약발이 끝났냐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리고 잠실발 거래 급등 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까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정보가 나와서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과열됐던 시장은 관망세에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책의 강도에 따라서 관망 기간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동성이에요. 부동산으로 유동성이 계속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시장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수요보다 공급이 많지 않는 이상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으로 수요를 차단한다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적응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시장이 계속 들어오는 유동성이 빈틈을 찾아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유동성의 움직임을 이제 부동산 시장 내에서 유동성의 움직임을 정한다 말씀을 드렸죠. 올해 두 차례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3월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만 건이 넘어가면서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정부가 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얘가 효과가 1개월밖에 안 갔어요. 4월 아파트 거래량이 5,500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5월 아파트 거래량부터 반등을 하게 되죠. 자, 6.27 부동산 대책은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12,000건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거래량만 보면요, 3월 때보다 더 이제 거래량이 많았고요. 실제 상승률도 3월보다도 훨씬 가파랐습니다. 6.27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2개월 동안 급감했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겁니다. 7월, 8월 거래량이 다 급감을 해서 7월은 지금 4,000건대 페이스, 3월은 8월은 3,000건대 페이스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단 거래량 급감만 보면은 3.19 부동산 대책보다는 6.27 대책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중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하는 심리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 발표가 됐는데 11월이 111로 7월 대비 2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좀 심리가 개선되는 거 아닌가? 6.27 대책 효과가 벌써 끝나가냐?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단기 부동산 시장 전망하는 방법, 쇼킹 부동산에서는 시장금리 변화와 전세값, 잠실 아파트 가격, 청약 경쟁률, 거래량 등을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위에 세 가지 시장금리 변화와 전세값, 잠실 아파트 가격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시장금리 변화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8% 내외 형성되어 있고요. 일부 특판 상품은 3.5에서 3.6%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재 기준금리와 예금금리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이 금리에 적응을 해서 그런지 금리가 높아서 막 아파트를 못 사겠다 이런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전세시장 변화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3,000건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지마다 전세 매물이 없는 단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원래 여름은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전세값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또 같이 올라가는 시기가 저는 여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온이 크게 내려갈 때까지 전세 부족 상황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여름에는요, 시장 약세가 나타나기 좀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잠실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잠실 지역도요, 6.27 대책 이후에 거래가 완전히 급감을 했어요. 아니, 7월에 거래가 많이 등록됐던데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그래요. 인허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거래 등록이 좀 늦어졌지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다가 지금 8월 중순부터 집 보러 온다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난주에 리센츠가 좀 대량 거래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최근 거래 급감한 것에 비해서 좀 많은 거래량이 등록되다 보니까 이 소식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리센츠가 거래됐다는 소식에 레이크 팰리스하고 엘스가 거래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는
헬로시티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정말 거래가 급감했다가 거래가 됐다는 소식이 나와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지금 입주 가능한 매물도 거의 없는데 5건이 등록됐다고 하네요. 물론 지금 거래가 등록된 것이 6.17 대책 이전 가격인 거 맞아요. 그래서 올해 6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나온 거래는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이 거래가 되는데 2개월 동안 거래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의미 있는 양의 거래가 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또 급등하면 어쩌지? 왜냐면 모든 상승의 시작이 잠실이고 잠실에서 거래가 의미 있게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눈은 추가 대책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대책은 첫 번째 공급 확대 정책, 얘가 메인이에요. 원래 이것만 나올 줄 알았는데 자꾸 언론 보도에서 뭐 LTV 규제가 강화된다, 아니면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보유세 인상 검토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준종합대책처럼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요, 오직 공급 대책으로만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한 기사 볼게요. 정부 다음 주 부동산 공급 대책, 전세대출 DSR 적용은 제외, LTV도 40%로 맞춘다고 했다가 그것도 빠질 가능성, 보유세 방안 아예 내년 추진 과제로 전환된다, 이런 기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은 매매 가격 변동률이 빠르게 상승률이 둔화되는 흐름이다 보니까 수요 억제책까지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내에서. 근데 이제 정부는 아직 공급 대책에 대해서 확정된 바는 없다고 하지만 일단은 정부 대책은 예상보다 좀 덜 강할 가능성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은 8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가 됐어요. 내수도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됐고 수출 둔화세도 덜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이 되고 있고 벌써 올해 2차례 급등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감도 이창용 총재가 나타내다 보니까 채권 전문가 70% 가까이가 8월 금통에서는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재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은 1주택 갈아타기 실소자입니다. 자, 무주택 상태에서 집 사는 것보다요, 내 집 팔고 옮겨가는 게 훨씬 어려워요. 아니, 잠실이 심상치 않다고 보통 갈아타는 사람들은 비싼 아파트를 사거든요. 근데 비싼 아파트는 이 잠실 아파트 가격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팔고 언제 살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금일 오후 멤버십 영상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은 관망세를 만들지만 이것이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8월 주택가격 전망 CSI가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잠실발 수요 확산이 발생하면서 6.27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벌써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한국 부동산은 상승률 둔화로 수요 억제책을 제외하면서 공급 대책 중심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의사결정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